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지금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일단 그 이철규 의원이랑 배현진 의원 두 사람의 지금 썰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일단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입장 표명을 했어요. 어떻게 네. 그 초선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냐, 네, 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도 또 비판을 또 했고요. 네. 그러면서 어쨌거나 이철규 의원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친 거는 이제 드러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분명히 4월 26일 날 두 사람의 통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화 내용에서 배현진 의원이 원내대표 안 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이철규 의원도 알겠다라고 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내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석에서 나한테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이철규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게 좀 들통이 또 났습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블러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배현진 의원은요. 네네. 내가 이제 쭉 의정 활동할 때나 뭐 딱 평소에 이제 관찰해 보니까 네. 사람이 좀 똑 부러진다고 부러지죠. 할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영부영 이렇게 어설프게 뭐 이렇게 막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배현진 의원의 전번이 있어. 어.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잖아. 똑 부러지게 정리를 했는데. 왜냐하면 용건이 없어 일단. 용건도 없고 근데 사실 전화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저는 정치권 사람한테 전화를 먼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이유는 혹시 그쪽에서 전화가 오면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철규 의원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철규 의원도 그 이후에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해 가지고 뭐 네. 상종하기도 싫다라는 식으로 또 반응이 나오고 네. 굉장히 좀 갈등이 또 격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이게 또 비춰지고도 있거든요. 네, 네. 친윤과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 요즘 보고 있으면 친윤 쪽으로 또 분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박정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선인이랑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이렇게 좀 뭔가 초선 의원들, 배현진 의원 뭐 재선이지만 네. 이 초선 의원들까지 중심이 돼서 약간 좀 개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 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대통령이 참 외로울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렇게 친윤 아무도 친윤 안 하려 그러고 뭐 친윤마저도 좀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 참 그렇죠. 얼마나 외로울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제 정치권에 안 계시다 들어오신 분이라서 더더욱 이제 내 세력이 절실하고 뭐 이럴 때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한동훈 위원장의 전대 출마설을 직격했다, 이렇게도 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앵커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전대 출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철규 의원이 나도 네. 공관위원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도 총선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출마를 안 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한동훈 위원장은 뭐 공동도 아니었죠. 그냥 선대위원장에다가 네. 비대위원장까지 했으니까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또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대안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대안이 누가 해 대안이 그러면? 없거든요. 네가 할래? 물론 대안으로 지금 이제 나오는 사람이 안철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안철수 의원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당원들 위주로 물어봤었을 때도 나경원 의원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일반으로 했었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랑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네. 물론 일반으로 했었을 때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율의 압도적인 다수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당원들로 했었을 때도 나경원 의원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건 좀 의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는 역시 한 번 갖고 몰라. 여러 그러니까요. 번 해야 돼. 네. 그리고 저는 안철수가 그러니까 선명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우리 그냥 보수 이제 늘 주장하는 보수 집토끼들을 좀 달래고 하나로 응집시켜서 대야 투쟁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죠. 안철수가 과연 그럴 사람인가? 항상 철수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항상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그 전대 출마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총선 패배한 지 지금 몇 달 됐다고 나오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대표자가 홍준표인데, 네. 홍준표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당대표로 등장했잖아요. 얼마나 혹시 시간 걸렸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홍준표가 지난 대선 그거 네. 맞아 원래 그렇게 오래 안 걸렸죠. 한 달 걸렸습니다. 2000 그렇구나.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수님? 아 진짜 홍준표 의원은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총선 패배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대선 때 이제 패배하고 당 대표로 복귀하는데 한 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홍준표도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연세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까먹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연배로서는. 네. 그리고 난 진짜 웃긴 게 네네. 민주당 근처 민주당 출신이나 민주당 애들이 네네. 뭐 어떻게 뭐 총선 지고 왜 뭐 당대표 출마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지들이 있는데 왜 난리지? 아니 근데 네. 정말 이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말 전형적인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럼 그 이재명이 현역 당대표인 이상은 네네. 그냥 아닥하고 있어야죠. 아닥하고 있어야 된다. 네. 텐 선배에 이어서 아닥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아닥이란 말은 나왔습니다. 사전에도 있는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이버 사전에 있을 거. 네,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아닥 나 이 얘기하니까. 전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심평 변호사의 얘기도 좀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자기의 대권을 향한 많은 조직을 만들어 놨대요. 아주 맞아. 방대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중앙과 지방에 걸쳐서. 근데 이 조직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조직이었는데 전국 각지에 설치가 되어 있던 그 조직을 한동훈 전 위원장 측으로 다 흡수가 됐다라고 또 심평이 얘기하거든요. 이 네. 조직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수님? 뭐 야, 이 조직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뜻 아니까. 아니 심평이 지금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갖고 네네. 한동훈 뭐 위원장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나는 이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 한 통하잖아. 금방 갈 거야. 아, 2시간도 안 돼서 아마 도착해서 뭐 시킬 거 있으면 시켜라. 너의 말이 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네, 말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어제 이제 네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그렇죠. 딱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네. 거짓이라고 또 입장을 반박을 나눴습니다. 했는데 저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심평은 그냥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말을 하든지 대꾸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대꾸 자체를. 네.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아는 게 많어. 비서 자기가 윤 대통령의 메신저이지만 비서는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조직 같은 것도 다 알고 있고. 근데 그렇죠. 왜 그 조직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왜 저 친구만 알고 왜 너만 알고 있냐 심평아.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도 봤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정도. 나도 그 조직에 소속돼 있다. 그래,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정말.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네, 요새 심평이 전성기입니다. 한동안 이제 언론에 관심이 좀 뜸했었는데 이제 총선 지고 나서 이제 신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 전성기, 예.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그렇습니다. 맞이한 심평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 날짜를 놓고서 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황우엽 위원장이 7월 말 8월 초로 늦춰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반발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번에 입장을 냈습니다. 전대 연기해서는 안 된다. 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당을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황우엽 위원장이 추가 반박을 했습니다. 네. 추가 반박이 상황에 맞게끔 잘할 것이다. 윤재욱 원내대표 말씀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물리적으로 일을 해보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늦출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또 다시 반박을 한 상태예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황우엽 위원장이 윤재욱 원내대표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두 분의 관계는 두 분의 관계를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고 저는 황우여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정치 얘가 예전부터 관심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어요. 황우여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지금 이제 황우엽 위원장의 멘트를 보고 있으면은 요랬다가 저랬다가 좀 하는 느낌이 있는데 교묘하게 좀 이제 바꿔나가면서 홍준표의 그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유 있게 좀 치고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름 따라 간다고 뭐 우려스럽다 이 말씀. 네,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썼대. 그리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이제 여기 전국에 뭐 한 네네. 지자체장이 한 18개 있나? 뭐 17개 있나 그런데 지자체장 중에서 이번 그 광역 단체장 중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저렇게까지 간섭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홍준표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잖아. 대구시장이잖아. 그런데 뭐 대전시장 뭐 우리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서울시장부터 시작해 갖고 많죠. 한 명도 그러니까 한 명도 얘기를 안 해. 관심 그렇죠. 있겠지만. 근데 네. 홍준표는 열심히 얘기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이번에 네. 전당대회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하지. 아예 그러면 대구시장 그만두고 나 전당대회 뭐 출마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대구시장 하면서 왜 저러지?
예전이 좋았어. 예전이 대구에서 전화를 뭐 이렇게 서울까지 말 타고 오려면 한 일주일 걸리는 그런 시절이 좋아서 지금은 조선시대 얘기하시던 거군요. 너무 가까워. 저 대구 뭐 수단이 너무 많아갖고 홍준표가 대구에서 떠드는 게 다 들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런 게 공해야 공해. 공해다. 거기에다가 이제 황우엽 위원장의 그 멘트가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 2조 심판론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한동훈을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직에서 사퇴했으면 총선 책임론은 끝나야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총선 책임론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심 없이 몸을 던져서 잘했다라는 또 평가를 황우엽 위원장이 해놨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황우엽 위원장이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늦추는 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난 뒤에 살짝 좀 입장을 굽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늦추겠다라는 것도 좀 고집하는 걸로 봐서는 윤재 원내대표랑 홍준표가 주장하는 거와는 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정리를. 근데 네. 그러니까 황 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전당대회를 많이 관리해야 되는 사람 아닌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좀 너무 편파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얘기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중립을 지키는 정도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양쪽을 지금 다 비판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말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 측에 사퇴했으면 총선 책임론을 끝내야 된다 이런 말은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저 이래요. 총선 총선에서 이제 진 책임까지 지고 그냥 전당대회 출마해서 다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나와도 괜찮은데 뭘 이렇게 뭐 한동훈 이제 거기 그 책임을 묻지 말라라고까지 주문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총선 전략이 좀 실패했다라고 비판도 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칭찬도 하고 있어가지고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지금 골고루 얘기한다고도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